사업을 또 거기서 계속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상권 분석을 또 엄청나게 하셨다고. 일산을 더 괜찮다고 본 배경은 뭐예요? 경쟁업체가 많았다는 게 되게 컸습니다. 아, 저한테는. 더 많다고? 그 일반적으로 상권 분석을 그러네. 할 때 경쟁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거든요. 사람의 심리에는 나만 혼자 잘 살자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나만 살고 싶다. 맞아. 그 자영업자 카페 보면은 보통 하는 하소연이 내 옆에 뭐가 들어왔어요. 맞아. 동종업계가 들어왔어요. 오. 저 이제 다 죽는 건가요? 저는 그거를 역이용을 나도 서울 서쪽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쪽을 고집한 시기는 회사 다닐 때부터 여기를 왔던 거고, 나는 회사 다닐 때 과천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은 전부 다 그 과천은 좀 비싸니까 안양이나 수원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결혼을 하면 다 그쪽으로 갔거든. 근데 나만 여기로 왔어요. 그 영등포 쪽으로 처음에는. 그 이유가 왜였냐면 투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는 이쪽에 연고가 없어요. 네네, 근데 온 이유가, 여기에 살면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남부법원은 걸어가지, 충분히 걸어가죠. 서부법원도 가깝잖아. 서부법원도 갈만하죠. 그리고 우리 물건이 많이 나온 동네는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경기 서부 쪽, 인천과 부천, 고양, 뭐 안산, 시흥 안산. 뭐 요런 데란 말이야. 맞아요. 사실 동부법원, 북부법원도 조금 있긴 한데 거기는 개수에 있어서는 개수도. 확실히 이쪽이 훨씬 비중이 높단 말이야. 소액 물건을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거주지를 잡은 거예요. 자주 가기 위해서. 역시 그러셨군요. 그럼요.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여기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약간 의문은 있긴 있었어요. 작가님이 원래 그 약간 동쪽에 좀 원래 맞아요.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왜 엄청 멀거든요, 되게 진짜. 멀어요. 동서는 진짜 먼. 맞아. 그 동쪽하고 서쪽 사는 사람들 서로의 근황에 대해 잘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지. 나는 여기 온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지. 가게 그러니까 된 선생님도 이 생각과 행동과 투자하기 유리하게 내가 포지션을 취한다는 생각이 좀 드네. 아무래도 저도 그렇다면 김포나 인천 그쪽 아까 말씀하신 그 신도시보다는 거기가 낫지. 아무래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다 고민을 했어요. 뭐 꼭 투자만 한 게 아니라 당연하지. 나도 다 그쵸, 고민한 그쵸, 거야. 그쵸. 네. 이거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검증된 상권을 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한 거네.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인천 원래 서구로 가려고 했는데 서구는 이제 그 상권이 조용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직업적으로는 상권이 좀 많이 약해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일산으로도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뭐 주변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렇지. 교육 문제라든지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리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재반 시설들 일산만큼 그렇죠 갖춰져 있는 최적화된 데가 없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공원도 너무 잘 돼 있고. 공원 있고 뭐 백화점 있지 쇼핑몰 그러니까. 있지 카페도 많지 그런 게 있어야 저도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시골에 딱 가면은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이제 뭔가 일을 하면서도 맞네. 괜히 이제 집에 한 번 더 뭐 맞아. 봐야 될 것 같고 주거 비용은 좀 낮출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에너지를 그렇죠. 많이 쓰게 되는 거면 차라리 거기가 선생님한테 최적화된 그리고 선생님이 사업을 또 거기서 계속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상권 분석을 또 엄청나게 하셨다고. 인천 쪽이랑 일산 쪽이랑 또 비교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산을 더 괜찮다고 본 배경은 뭐예요? 일산을 더 괜찮다고 본 이유는 경쟁업체가 많았다는 게 되게 컸습니다. 아, 저한테는. 더 많다고? 그 일반적으로 상권 분석을 그러네. 할 때 경쟁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거든요. 사람의 심리에는 나만 혼자 잘 살자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나만 살고 싶다. 맞아. 그 자영업자 카페 보면은 보통 하는 하소연이 내 옆에 뭐가 들어왔어요. 맞아. 동종업계가 들어왔어요. 오. 저 이제 다 죽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그 차렸는지 두려움이 있네. 그 두려움에 있는데 그 두려움의 이면 속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인간의 심리.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되게. 맞아요. 저는 그거를 역이용을 할 필요가 있던 게 제 상황을 보고 이제 저의 영업 스타일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시골에서 있는 것보다 나 혼자 거기 있는 것보다 거기서 독점하자 네. 라는 것보다 그거보다 경쟁이 많은 레드오션에서 나만의 어떤 기술들을 펼칠 물고기들이 많아야 된다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부예요. 제가 이름이 이제 엄씨니까 제가 엄태공이에요. 엄태공. 근데 이제 낚시를 해야 돼. 이거를 낚시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태공들이 많은 스팟이 있고 저기 멀리 되게 경치가 좋아. 되게 보기에는 되게 좋아. 그런 곳에 있는 어떤 스팟이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는 물고기가 많으니까 거기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 태공들이 많은 이유가 A 스팟에 그 물고기들이 많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차린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다가 자리 잡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석한 거를 믿고 가는 거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가 벤치마킹을 한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커피로 치면 메가커피 옆에는 무조건 컴포즈 커피가 입점 전략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스타벅스 옆에 뭐 이디야 약간 맞아, 이런 맞아. 입점 전략이 있듯이 저도 이제 무조건 경쟁 업체가 많은 쪽에서 내가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제 그게 다른 업종들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분석을 해봤어요. 나는 시골보다는 조금 더 번화된 데서 무기를 계속 어필을 하고 노출시키는 게 내 본업에서는 훨씬 더 좀 유리할 수 있는 포지션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선택을 좀 했죠. 멋있다. 그렇게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생각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생각이 당연히 크다고 생각하고 또 그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에 겁이 나니까. 제 선배들도 다 보면은 항상 하소연하는 게 원래 내가 처음에 할 때는 나 혼자였어. 맞네. 근데 주변에 필라테스, 요가, 크로스핏, 뭐 헬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은 장사가 안 돼. 이 말을 하거든요. 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더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둔감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거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시장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제가 항상 뭐 마케팅 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공부를 계속해서 막 네. 더 집착했던 게 좀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선생님하고 거의 초기에 대화를 나눈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그거는 내 철칙으로 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그 선생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2천만 원 들었다 그랬나? 5천만 원. 5천만 원. 외제차입니다, 외제차. 5천만 원 들여서 배운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케팅은 ING다라는 거. 네. 그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서 그 부분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도 되게 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도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약간 뜨끔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좀 편하거든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편하다는 것보다 틀을 잡아 놓으니까 그 틀을 잡아 놓은 거를 유지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약간의 위기의식이 요새 조금씩 들고 있거든요. 어쩌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예전에 더 간절하고 변화해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 업체가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왔는데 저게 또 와가지고 나를 방해하네? 라는 생각이 저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있는 게 뭐냐면요. 교육생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신 분들은 책을 내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한두 명씩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네. 그분들한테 당연히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수업에 대한 설명도 네. 조금씩 해드리는 게 분명히 있는데